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생활과 그 입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고자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자소서 소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류평가로서 의미를 먼저 보셔야 될 거예요. 그 서류평가로서 자소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소서를 쓰는 방향이나 그 다음에 자소서를 좀 더 다른 친구들보다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일단 서류평가에서 자소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서류와요. 그 다음에 자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서류는 객관적인 서류고요. 이 객관적인 서류를 보충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자소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는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학생부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내용 중에서 객관적이고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부를 기반한 자소서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내용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 있죠. 사실 중심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플러스 의견, 생각들이 더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감정이라든지 느낌, 그 다음에 사실관계, 인과관계 등을 자소서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학생부를 작성하는 거는, 자소서를 작성하는 부분들은 학생부와 좀 다르게 입시에서의 서류평가 내용과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서류평가 요소들이 있고요. 그런 요소들에 맞춰서 자소서의 항목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일단 자소서를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찾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과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본인의 모습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그리고 현재 본인이 어떤 부분들에서 강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단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객관적인 서류인 학생부에서 타인이 나를 보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할 때 조금 더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본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어떤 모습을 살아갈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내용들로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제대로 하는 친구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의 현재 모습은 어떻고 미래의 모습은 어떻고 자기가 뭘 할 건가, 자신의 꿈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그 대학을 통해서 어떤 삶으로 나아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고민하셔야 그런 고민들이 녹아있는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자소서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는 게 옳은 방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소서를 쓰는 기본 원리부터 좀 파악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소서는 항목이 있죠. 대교에서 발표하는 공톡 항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체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일단 자소서는 그 항목에 대한 답이죠. 그래서 그 항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냐에 따라서 평가자 입장에서 평가를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질문의 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자소서 항목에 나와 있는 질문의 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항목에 보시면은 학업 능력과 성취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학업에 대한 성취에 더 중심을 줄 건지 아니면 학업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노력에 더 중심을 둘 건지에 따라서 자소서 내용이 좀 달라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평가하는 평가자 입장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평가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질문의 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지에 맞는 내용들을 쓰시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에서 본인의 어떤 우수한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학생부에 나와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수상이라든지 활동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그냥 나열하는 방식의 자소서를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사실 자소서의 큰 의미를 모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소서는 여러분들의 인과관계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들을 중심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사실들의 나열들은 오히려 지양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소서를 쓸 때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보완한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자소서의 항목들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글자 수도 제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단점보다는 장점을 부각시키기 훨씬 더 유리하다 보시면 됩니다. 보통 본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단점들을 보완하기는 사실 고등학교 3년 과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단점을 보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 장점들이 모이는 거죠. 모여서 나의 색깔을 나타내고 나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본인의 장점을 좀 더 부각시키고 그 장점들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보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장점을 부각하는 게 평가자 입장에서 훨씬 더 평가하기가 좋다 또는 평가를 긍정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함축적으로 쓰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소서의 글자 수가 점점 줄죠. 지금도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본인의 활동이나 생각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다 보면 글자 수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 수 제한들을 지키면서 모든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함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문장을 조금 더 깔끔하고 정확하게 쓰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화려하고 좋은 미사오구를 쓴다고 해서 평가자들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가자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객관적 사실과 그 다음에 인과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느낌들을 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조금 화려한 미사오구를 쓴다고 해서 평가를 더 잘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형용사라든지 미사오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본인을 꾸미기 위해서 많은 미사오구를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용들을 길고 조금 지루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심으로 나의 생각 중심으로 함축적으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소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쓰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사항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소서라는 게 학생부를 보완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소서는 활동의 내용과 활동의 결과,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통해서 본인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본인의 모습을 본인의 시각으로 다시 한 번 더 재구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있는 항목들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일단 관련 활동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항목들을 보고 이거랑 관련되는 나의 활동들이 무엇이 있나 또는 이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나의 장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그런 활동들을 먼저 미리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활동들마다 전체적으로 한 300자에서 500자 정도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모습을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하나의 키워드나 또는 하나의 문장으로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으면 본인의 모습이 되게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자소서의 방향과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떤 활동들을 자소서에다 집어넣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을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소서는 기본적으로 크게 한 4단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어떤 동기라든지 그 다음에 도전하게 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활동을 했는지 그 다음 이 활동을 왜 시도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학생부와 자소서가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과정이라는 것들이 들어가서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소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결과, 그 결과로 내가 어떤 것을 했다 또는 무엇을 얻었다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이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사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대해서 쓸 때 기본적인 큰 틀의 방향은 동기와 또는 도전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결과,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얻게 된 새로운 방향,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형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말씀드릴 때 자소서 쓸 때는 보통 4단계 과정을 거쳐서 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4단계 과정이 동기와 도전에 대한 이유, 그리고 과정, 결과, 그리고 그 결과가 나의 삶에 어떻게 변화를 시켰나, 방향 제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자소서 방향이고요. 그래서 동기와 사실 도전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짧게 쓰셔도 괜찮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동기로 인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활동을 하게 됐다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들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과정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과정보다는 그 결과가 그 결과를 통해서 그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도전이나 동기가 더 중요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이 더 중요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결과나 또는 새로운 방향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따라서 서술의 내용들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소서 쓰는 단계가 4단계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더 방점을 둘지를 고민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그 역경 극복이나 그 다음에 이런 사례들을 적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극복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소서 항목의 2번 항목이나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이 어려움이나 또는 뭐 갈등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 극복하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사정관들이 그냥 어떤 사실들이라든지 관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세계관 이런 것도 봅니다. 똑같은 갈등 상황이 왔을 때 그 갈등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보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다음 그 방식을 통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서술들을 되게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자소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자소서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고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활동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방식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자 내지 500자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1번 항목 쓰는 방법, 2번 항목 쓰는 방법, 3번 항목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자체 문항을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